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넘파이 공식 문서 Absolute Beginners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mean square error를 볼 차례예요. 이 mean square error는 우리가 보통 회귀 문제를 풀 때 그 회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측한 값하고 이제 실제 값하고의 오차에 대한 크기를 구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슈퍼바이스드 머신 러닝 모델에서 이제 리그레션 모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회계 문제에서 오차를 구했을 때 그 오차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mean square error, 에러 값을 스퀘어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한 거다라고 이 이름 자체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측값하고 실제값을 빼줘요. 그다음에 그 빼준 값을 제곱을 하게 돼요. 이렇게 실제값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어떤 값은 플러스, 어떤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구한 값을 이제 제곱을 해주게 되면 다 플러스 값으로 일단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그 오차 값들을 다 더해줘요. 더해준 다음에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mean square error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프레딕션 값을 이제 만들어줘요. 프레딕션 값은 다 1로 하고 이제 레이블 값, 실제 값은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다. 그때 이제 프레딕션 값하고 레이블 값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차 값을 스퀘어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더해줘요.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여기 이제 색이니까 3분의 1을 곱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바로 mean square error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차를 구했더니 이렇게 오차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그 오차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요. 그러면 이제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때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mean square error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저희가 이 실습을 통해서 이 MSE 값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mean square error 그 이름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된다. 에러 값, 오차 값에서 스퀘어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구한 거다. 그래서 이제 predictions 값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predictions라는 이제 변수에다가는 np의 once하고 지금 1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1이 3개가 들어있는 이제 predictions 값을 이제 만들어 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 값을 보면 이제 int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d 타입은 int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int 타입으로 이제 prediction 값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스 값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레이블스 변수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np.arange에서 만들어 줄 텐데 1, 2, 3이냐 1부터 시작해서 이제 3에서 끝나니까 4까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predictions 값하고 labels 값 출력해 보게 되면은 111, 123 이렇게 이제 predictions 값하고 labels 값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제 predictions 값하고 이제 label 값하고 이렇게 빼줄 수가 있겠죠. predictions 마이너스 labels 값을 빼줬어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제곱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스퀘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np.square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스퀘어 값에다가 이제 predictions하고 labels 값을 뺀 값, 오차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차 값에 대해서 제곱을 반환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곱한 값을 다 더해줘요. np.sum 하게 되면은 1, 0, 1, 4를 더해서 이제 5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n분의 1을 곱해주는데 3분의 1을 이제 곱해줬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mean square erro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mean square error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 스퀘어 에러를 하게 되면 이제 스퀘어 값을 씌워주기 때문에 값이 조금 오차 값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오차 값에다가 np의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값의 스케일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ms 이 값에다가 이렇게 스퀘어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바로 이 값이 RMSE 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회계를 측정할 때 이 RMSE 값으로 이제 측정을 하기도 하고 MSE 값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이 공식이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약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MSE는 분산의 공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제 분산은 이제 평균이나 중앙값에서 이제 관측값을 빼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값하고 예측값, 오차값에다가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분산의 공식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분산에다가 그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데, 이 RMS의 공식은 표준 편차의 공식하고 유사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MSE하고 RMSE를 이제 기억하기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mean absolute error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ean absolute error로 구하면 predictions에다가 마이너스 labels 하고 오차값을 구해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에러 값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에러 값은 보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러 값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값도 있을 수가 있고 플러스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실제 오차 값을 이제 제대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MP의 ABS 해주게 되면은 이제 absolute 절대값을 씌워주게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여기다가 MP의 min 해주게 되면은 이 개수만큼 나눠줄 수도 있지만 min 하게 되면은 그냥 평균값으로 평균값을 이제 구하게 돼요. 이렇게 구한 게 이제 MAE 값, 이제 절대값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1에서 1, 2, 3을 뺐을 때 이제 그 오차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나 구해봤더니 이제 절대 평균이 이제 1 정도의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걸 구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MAE나 MSE나 이렇게 오차를 구하게 되면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감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 에러로 구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 에러도 MAPE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MAPE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predictions하고 이제 레이블 값의 차이를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구한 거에서 이제 실제 값을 나눠줘요. 레이블 값을 나눠주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는 값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로 나오는 값은 없는데 이제 우리 오차를 구하다 보면 이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들이 막 섞여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값을 이제 ABS 하게 되면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된다. 그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이 값에다가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mp.mean을 구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MAPE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값하고 예측값이 어느 정도 오차가 나는지에 대한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귀의 측정 공식으로 배웠는데 이 값들은 클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네. 오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은 이제 작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값하고 이제 예측 값하고 이제 차이를 구했을 때 최대한 이제 작은 값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회귀에서의 이제 측정 공식 몇 가지를 구해봤는데 이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numPy에 있는 여러 가지의 연산을 사용해서 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